심리 상담을 오신 분이든 일상에서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지인들이든 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반응이나 뭔가 쎄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걸 경험하고 나서 그게 엄청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다가 이러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이 되게 좀 묘해.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쎄해. 정색하는 것 같고.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가요. 이게 마음에 걸리죠. 그날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난다고요. 뭔가 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엄청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이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별 생각이 다 들죠. 이런 게 한 3개만 겹치면 요즘 따라 나 왜 이리 막 힘들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서 좀 가장 손쉽지만 난이도가 높은 해결 방법은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기 뻘쭘하잖아요. 민망하고. 그러니까 보통 잘 안 해요. 저한테 오셨던 내담자 분들도 그렇고 주변의 상담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는 거는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해서 여러 상담가 분들이 여러 이론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제시할 만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되면 고민을 안 하겠죠. 가서 물어보겠지. 그쵸? 근데 그걸 그렇게 선뜻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잘 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건데 뭔가 내 기대만큼 밝게 명랑하게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해서 죄다 가가지고 직장 상사고 동료고 후배고 친구고 친척이고 동창이고 다 그렇게 묻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어려우니까 다들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묻는 이런 너무 적극적이고 약간은 좀 상대방에게 부담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말고 그냥 내가 혼자서 조금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쾌적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연습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효과도 좋고 꽤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내담자분들이 하면서도 만족했던 간단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경감시키는데도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사실이랑 생각 내가 알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나의 세계, 내 삶, 내가 맞닥뜨리는 내 주위 환경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가설입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창시한 칼 로저스의 주장이기도 하고 제가 만든 통합 이야기 치료 힌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힌트에서는 인간은 다 자기가 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의 바탕에는 칼 로저스의 그런 철학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가 지각하는 세상 세계 자체가 전부 다 가설이다. 우리가 세운 그 가설을 우리가 삶을 경험해 나가면서 검증해 나가는 게 인간의 삶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세계에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인간의 내면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로 글을 쓰면 당연히 거기엔 가설이 있지 않겠죠. 모든 걸 아니까. 전지전능하니까. 근데 우린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그걸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짐작하고 이럴 거야. 이런 거 같아. 저 사람의 표정이나 분위기나 반응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아마 이런 거 같아 라고 수많은 가설을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세우면서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건 가설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돼서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설 중에는 기각되어야 하는 가설, 즉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인 이상 가지는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고 지금도 그 진위 여부를 일정 수준 이상까지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실과 생각으로 나눠보는 게 중요한데 이걸 연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 몰려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 그 토대가 되는 그 우리의 경험이 사실인지 가설인지를 분류해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는 그걸 토대로 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게 내버려 두진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너무 큰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노리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꽤 효과가 좋은 게 한창 다른 상담가 선생님들의 그 상담 사례를 추가록으로 이렇게 같이 컨퍼런스 같은 거 하고 케이스 스터디 하고 이럴 때 많은 상담가 선생님들의 고민이기도 했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리고 제 주변에 상담을 받아본 많은 내담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뭐가 고민이냐면, 상담을 하는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사람한테 위안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좀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이제 좀 따뜻하게 따스하게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힘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응원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상담자들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내담자분이 당장 그걸 들었을 땐 당연히 그 마음에도 고마워하고 위안도 좀 받는 것 같고 한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막 크게 위안이 된다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자기를 위해 준다는 그거에 대한 고마움만 가져가는 것 같다. 그 이제 반대로 내담자분들도 어쨌든 내가 돈과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해서 갔는데 뭔가 나를 위안을 해주고 이렇게 좀 소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상담 시간이. 그건 좋은데 이 사람이 내담자도 아는 거죠. 이 상담가 선생님이 내가 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 힘내라, 기운내라, 할 수 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뭔가를 내 자존감을 높여준다거나 이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준다거나 이렇다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게 고마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도 이게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이게 일시적이지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뭔가 어떤 해결책이나 대처 방법 같은 게 되진 않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 이걸 저도 인지행동 치료, 예전에 대학원 수업 듣고 실제로 여러 가지 책을 공부하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늘 가지고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건데,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과도하게 내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적대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로 인해서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게 분명히 그럴 것이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건 사실인 게 틀림없다 라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감정을 훨씬 더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거를 확 경감시킬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혼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 이론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은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 이론 자체가 애초에 그냥 고민이 있는 개개인이 각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살피고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함양하는 걸 굉장히 어떤 궁극적인 목표에 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빈 종이를 내다 놓고 혹은 뭐 타이핑이 편하면 핸드폰이나 사실과 생각을 딱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걸 그대로 예로 들어보면, 제가 등교를 하다가 친한 선배예요. 원래 친한 선배예요. 그래서 선배, 형님, 언니,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잘 들어갔어?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밝게. 근데 널 본 건지 안 본 건지 표정이 굳어있는 채로 확 지나가 버려요. 애매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써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일단 다 씁니다. 문장으로. 표정이 어두웠다. 빠르게 확 걸어가더라. 나랑 눈은 마주쳤다. 내 인사를 받지 않았다. 정색을 했다. 못 본 채 하더라. 고개를 획 돌리더라. 눈을 안 마주치려 하더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다 써요. 일단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써.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걸리면 조금 문장이 약간은 편향되게 나온다고 쓰면서부터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글로 쓰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이건 앞으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우리가 글로 뭔가를 써서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기록하는 것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짐작하겠지만 늘 가능하면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해야 돼요. 너무 좋고, 만약에 좀 더 좋은 효과를 원하고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폰에 메모하지 말고 남한테 절대 보여줄 필요는 없어. 남 없을 때 하고 혹시라도 누가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태워도 돼요.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쓰든 타이핑을 하든 메모를 하든 일단 기록으로 남겨요. 그럼 내가 여러 가지 쓸 거 아니에요. 막 썼어요. 빨리 지나갔다. 내 눈을 마주치고 본 척을 안 하더라. 정색을 하고 지나갔다. 위아래로 날 살짝 훑은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너무 차갑더라. 냉소적이더라. 쓰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인지 사실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둘 간의 간격이 완벽하게 구분이 될 순 없으나 어디가 좀 더 가까운지 뭔지 아시죠? 수능할 때 언어 영역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가장 이 글에 대해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위원들도 이렇게 비껴나가듯이 하잖아요. 혹시 잘못 출제도 뭔지 아시죠?
가장 답에 가까운 거니까 이거다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듯이 조금 더 가까운 걸 고르는 겁니다. 뭔가 나랑 내 인사를 듣고는 발걸음이 더 빨라진 것 같아. 좋지 않은 느낌이죠. 그쵸?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사람이. 싫지 않고서야. 근데 뭐 일단 그렇게 느껴졌으면 그래, 뭐 그거는 일단 행동한 걸 본 거니까 내 느낌이지만, 내 짐작이지만 너무 명백하다 그럼 뭐 사실로 구분해도 돼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를 쓰고 다 사실 생각 나눠보는 거죠. 뭐 표정이 되게 차갑더라. 근데 생각이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몸살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날따라 그냥 뭐 수척한 컨디션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제 그걸 걱정하니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들어갈 때 뒤에 그냥 햇빛이 약간 역광이어서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날따라 화장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눈을 피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이렇게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뭐 내가 바본 줄 아는데 바로 알지, 내가 아니까진 그러는 거지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그걸 캐치를 못하고 아둔하고 뭐 섬세하지 않고 뭐 이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뭐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제일 잘 아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내 여동생, 뭐 우리 형, 와이프, 우리 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착각을 안 하는 게 더 많은지 착각을 하는 게 더 많은지를 겨뤄봐야 될 정도라고요. 누구나. 그 어떤 똑똑하고 현명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조차도 그렇다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나 그렇게 이뻐하는 우리 엄마, 나 그렇게 따르는 우리 애, 나 그렇게 좋아하는 뭐 내 배우자, 내 절친, 내 마음을 다 알던가?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 표현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 사람이 뭐 눈치가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많이 착각하고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 가설 중에 틀린 가설이 많다 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간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 가설이 틀렸다는 거에 은근히 기분 나빠하고, 뭐 내가 눈치도 없는 애인 줄 아냐, 왜 한국은 눈치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 그러는데, 뭐 내가 뭐 EQ가 낮은 줄 아냐,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히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하고 되게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관계도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다 알지. 내가 우리 와이프 다 알지. 우리 남편 그냥 무슨 생각하는지 난 눈 감고도 알지. 우리 아들, 우리 딸 뭔 생각하는지 다 알지. 내가 배 아프고 내가 낳아 길렀는데, 내가 걔 똥기저귀 갈아주고 감기 걸리면은 밤새 내가 간호해 감사하네. 걔 속은 내가 손바닥 보듯이 알지. 내 새끼인데. 이런 부모들이 더 자식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본인이 느낀 경험을 사실인지 뭐 생각인지 내 짐작도 바로 못하는 줄 아냐, 이런 생각이 잠깐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어떤 부모가 더 자식을 힘들게 하나요? 나는 내가 낳아서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아가지고 참 나한테 낳았지만, 우리 애는 내가 다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 걔는 그냥 개별적인 인격체고, 걔는 또 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존중해야 되는 인격이니까 나는 그냥 짐작가도 그냥 우리 애한테 한번 물어봐. 어떤 생각인지, 혹시 내가 다르게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모가 있다면 앞에 설명한 뭐 다 안다는 그 부모랑 지금 이야기한 부모님이랑 어떤 사람이 좀 더 성숙하고 유젓한 사람인 거예요. 후자잖아요. 그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내가 나기 때문에 한 발짝 떨어져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뭐 내가 모르나 눈치 딱 보면 인사 딱 나 눈 마주치자마자 탁 이렇게 하면서 정색하는 건 보면 딱 알지. 그 남들이 옆에서 보면 우리가 그 아까 부모님 비교했듯이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되게 미성숙하고 되게 유아적이고 그런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 신이길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는 마치 신에 가까운,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신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거든요. 뭐 되게 츤데레 주인공인데, 예전에 일본 드라마 프라이드 이런 거, 너무 내가 나이 든 게 티가 나나? 아무튼 그런 드라마를 보면 저 정말 재밌게 좋아하는데, 남자 주인공 이제 기무라 타쿠야가 연기를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게 고민이고 어떤 게 그 사람의 상처인지를 말 안 해줘도 다 알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신이야.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너무 이제 뭔가 멋져 보이고 막 사람들이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꿈에 그리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문학 작품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 이유가 실제로 인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동경하고 꿈꾸는 걸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가상 세계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실이랑 생각이랑 이렇게 나눌 때 너무 인색하게 내가 자꾸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생각일 뿐인데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글을 쓰고 그동안 그렇게 행동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약간 EQ가 떨어지고 약간 바보인 것 같잖아요. 막 그런 걸 혼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 못나 보일까봐 스스로 좀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누가 안 보는데도 자꾸 자기도 속으로는 생각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이라고 체크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그러시면 안 돼. 그게 본인한테 안 좋고 해롭다니까요. 해로워요, 해로워.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이제 내담자분들도 웃으면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돼 있으니까 사실 내가 그랬던 것 같다. 먼저 이야기해요. 먼저 이야기한다니까. 같이 들고 오면 이렇게 상담 시간에 와가지고 제가 뭐라 하지 않고 묻지 않았는데 본인이 민망하니까 본인이 겸연쩍어 하면서 내가 이거 해왔는데 안 그래도 근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좀 너무 약간 주관적인 걸 좀 약간 사실이라고 이거 작업하면서도 좀 그렇게 체크하는 게 나도 느껴지긴 하던데 그래? 이러면서 오신다고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보고 내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네. 이것도 이게 그냥 5년 10년 살고 나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좀 내가 성숙해지고 알게 되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환갑이 넘어가고 나이가 70, 80이 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겸연쩍어 하면서라도 그냥 뒷머리 긁적이면서라도 내가 좀 그런 게 있네라는 이 한마디를 꺼내는 게 엄청나게 큰 한 발자국이라고요. 이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관문으로 나가는 굉장히 큰 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만 해도 이 작업은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방법은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종이에 쓰고 여러 가지 문장을 쓰고 나랑 눈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다. 근데 사실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잠깐 우리가 손짓으로 잠깐 인사하든 그냥 목례하든 아니면 전화 중이라서 그냥 까딱하고 지나가든 그럼 그냥 눈 잠깐 보고 지나갔잖아요. 누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가나요? 아마존에서 동물들끼리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나의 생각과 사실이 이렇게 뒤엉켜 있을 때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문장들은 사실 다 생각에 가까워요. 왜냐면 거의 완벽하게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게 정말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는 행동조차도 이렇게 생각에 가깝나 행동에 가깝나, 제가 지금 예로 든 것들은 다 가장 사실에 가까울 수 있는 문장들인 거거든요. 걸어가다 속도가 빨라졌다, 고개가 돌아갔다, 이런 것들 눈으로 보면 딱 보이는 거, 이런 것조차도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표정이 냉소적이었다, 분위기가 싸했다, 이거는 행동은 눈으로라도 보이지. 이 사람의 내면 상태, 감정 상태는 우리가 물론 다 짐작을 하고 살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진화적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캐치하도록 진화해왔으니까 그런 거지만 속으로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장을 써보고 사실일지 생각일지 구분을 해보면 생각보다 생각이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되실 텐데, 이 생각이 많다는 걸 눈으로 한번 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설을 세우고 이러면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좀 더 많이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 받고 오해를 하면서 그걸 토대로 또 어떤 2차적이고 3차적인 파생적인 이런 괴로움 같은 걸 겪게 되는 일에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근육이 붙듯이 붙습니다. 뭐라 그러죠? 또 이제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고 퍼포먼스가 나기 시작해. 종이 안 써도 그때그때 좀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의외로 한 발짝 떨어져서 내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바로바로 캐치하고 인지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스님들은 사실 그냥 이런 거 하느라 명상 수행한다고 저기 들어가가지고 수십 년을 고행하고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상의 경지까지 오르시려고 수행을 하시는 거겠지만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자체가 정신적으로 외부나 타인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워지고 되게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끼면서 훨씬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하시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좀 궁금하다 이런 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여유가 되는 선에서는 답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볼만하셨으면 댓글이나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 구독이면 더 좋고, 조금 덜 재밌었다 싶으면 다른 영상이 재밌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